아,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워요. 윤곽주사가 효과가 있냐 없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맞았어요. 맞았고 효과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한매입니다. 또 성형시장은 심플하게는 두 가지입니다. 수술과 시술이죠. 수술과 시술이 당연히 두 개가 대부분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은 시술 쪽이 훨씬 크죠. 그리고 아무래도 근데 결국에는 수술 쪽이 효과는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양측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쪽이 더 컸다가 요즘은 시술 시장도 훨씬 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성형외과 전문이면서도 시술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가끔씩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시술이 좋아, 수술이 좋아? 사실 제 주위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요. 대체 뭐가 좋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사실 양쪽 다 상담을 해드리고 양쪽 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주제를 해봤고요.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둘 중에 뭐가 좋아? 나한테 뭐가 맞는 것 같아?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수술이나 시술이 뭐 옳다 그러냐는 아닐 것 같고요. 모든 걸 제가 완벽하게 알지는 않지만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늘은 심플합니다. 눈, 코, 그다음에 얼굴 라인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할 겁니다. 자, 눈부터 말씀드릴게요. 눈은 그냥 수술이에요. 눈 수술 말고 효과 하나도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눈두덩이 지방 이거 윤곽주사로 제거가 될까요? 눈의 구조상 자체가 피부 아래 패턴 밑에 있는 이 오비탈 페이스에 결국에는 볼륨을 줄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눈두덩이 지방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뼈가 큰 분들도 있고요. 뼈 밑에 눈물샘 노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술이 들어가야 돼요. 눈물샘 그 함부로 바늘로 찔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눈물샘이 돌출된 경우는 안으로 밀어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안화지방, 오비탈 페이스 노출보다는 오비탈 페이스의 벌징, 튀어나왔다거나 허니에이션 탈출이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죠. 비절개로도 안 돼요. 비절개 당연히 안 되고 절개로 들어가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되겠지만 이거 시술로 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눈에 있어서는 뭐 수술 시술에 논란이 있을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제 특히 상안검 쪽은 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안검 쪽이 좀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눈수술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시술 있죠? 애교필러. 하안검 수술할 때 애교필러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애교필러 합니다. 시술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수술한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싫어요, 솔직히. 특히 이제 다크서클 교정이나 또는 눈 밑에 지방 돌출된 분들, 그러니까 경결막, 지방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죠. 근데 오시면 꼭 여러 번 필러 들어있거나, 뭐 매선 들어있거나 이러면 꿀나죠. 저 눈밑 필러 하는데 그래도 열받습니다. 지방 이식을 하거나 필러를 넣었을 때 이제 주위 조직과 유착이 생긴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박리에서 들어갈 때 잘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뭐 항공수술하는데 항공수술은 처음이고 지방이식 한번 해봤어요. 수술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재수술 아닌 재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경결막으로도 마찬가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장 차이가 생길 겁니다. 특히 항공 같은 경우 어차피 전체적으로 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시술로 대체 안 돼요. 그냥 대체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티어트러플 눈물고랑이죠. 이 눈물고랑 이렇게 쭉 눈물고랑 이제 이 선 교정을 한다 보면 결국엔 열어야죠. 충분히 박리돼서 열어주고 릴리즈 시켜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지방을 끼워 넣거나 여기서 갈리죠. 어떤 분들은 그냥 지방을 제거한 다음에 그걸 이식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재배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의사의 선택의 차이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건 뭐 왈가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눈밑필러 시술을 많이 하고 많이 봅니다. 많이 보기 때문에 한계를 알죠. 눈필러에서 푸딩딩해지고 여기 느낌 이상해서 녹이러 오신 분이 몇 쓰시겠어요? 물론 제가 완벽하지 않아서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 경우도 있었고 다른 데서 하고 녹이러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보다 보면 느끼는 거죠. 아, 이 부분은 필러로 해결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구나. 특히 그루브가 많이 패이신 분들은 당연히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필러로 메꿀 수도 없고요. 안화지방 돌출된 거 그거를 필러로 약간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거 잘 안 돼요. 나는 죽어도 수술을 못하겠다. 나는 너무너무 싫다 하면 이제 이만큼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를 나는 이 정도 만족한다 싶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시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코입니다. 코는 심플합니다. 결국에는 코를 수술을 해서 빡 돌리냐 아니면 수술 무서워 대신 필러나 실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느냐 똑같습니다. 코 수술이 이만큼이면 시술은 이만큼이에요. 이 정해져 있어요. 필러로 실리콘 점은 4mm, 6mm 못 올려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퍼져요. 필러는 퍼지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코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도 있겠지만은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특히 코끝 같은 경우가 저처럼 이게 코끝이 뭉툭해서 얄싹한 코를 원하시거나 쫙 뻗은 코를 원하신다는 분들은 코끝 수술을 결국엔 하셔야 되고요. 실로 당겨서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수술이 필요한 부분, 이건 완전 영역이 다릅니다. 누구는 뭐 하나 뭐 한다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코 피부가 얇은 분들, 그리고 이 코를 당겨봤을 때 잘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이코 같은 이제 실, 여러 제품들이 많이 있죠. 이 실 리프팅으로 코를 당겨주고 할 때 모양이 잘 나옵니다. 물론 수술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하이코가 잘 나오는 분들은요, 수술도 잘 돼요.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겼는데 안 움직여요. 코에 실 리프팅 시술을 했을 때 큰 효과 없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죠. 아무래도 이게 안 움직이는데, 손으로도 안 움직이는데 실로 움직이겠습니까? 이런 건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몇 병원에서는 뭐 고양이 필러라고 해가지고 비중 밑에 넣어가지고 약간 밀어 올려준 걸 하긴 하는데, 사실 코 수술할 때 많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만 했을 때 코의 효과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인중이 약간 밀려 올라온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팔자 보형물, 매드포어도 있을 수 있고 뭐 실리콘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앞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는 보형물 하시는 분 별로 못 보이는데 팔자는 보형물 많이들 하시죠. 실리콘도 하시고. 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실리콘이 필러보다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하고 오래간 장점 분명히 있죠. 근데 결국에는 실리콘이나 매드포어가 들어갔을 때, 얘가 실리콘은 아무래도 회전할 수,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100% 이건 아니겠지만, 저도 필러인데 괜찮아요. 저도 꽤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립하죠. 전 제 얼굴에 필러 넣은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전 필러 넣을 겁니다. 만약에 보형물 넣을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공짜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안 넣습니다. 물론 뭐 나는 필러가 너무너무 싫고 필러는 뭐 뼈가 녹일 수가 있으니까 영구적인 거 원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밑에는 뭐 필러 아니면 지방이죠. 여기는 앞볼 쪽은 필러 아니면 지방이니까 그거는 뭐 취향이죠. 난 필러 너무너무 싫다 하면 지방 하시면 되고요. 다만 지방 이식은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방을 뽑는 부분의 불편감, 아무래도 상처도 생기고 멍 붓기도 생기니까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생착률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생착률이 너무 없으면 어떻게 돼요? 2번, 3번, 4번, 5번 해야겠죠. 너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힘듭니다. 결국에는 수술로 제거해야 됩니다. 아니면 흡입을 하거나.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지방 이식은 만약에 내가 100을 원한다고 해서 100을 이식하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생착률이 있기 때문에 100초에서 110에서 120은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더 과하게 이식해야 되는데, 생착률이 문제가 뭐냐면 생착이 너무 잘 돼버린 경우도 문제가 되고 너무 안 돼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방 이식의 제일 약점은 재시술 가능성과, 그리고 세 번째가 있겠죠. 석회화입니다. 지방을 넣으면 아무래도 석회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가슴 지방 이식 하시는 분들은 석회화를 꼭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뭐 석회화가 되더라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슴같이 대용량이 들어가는 경우, 특히 가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맘모그래피 같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암 감별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여기다 대고 석회가 생겨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진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하겠다 하면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런 부작용이 또는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 걸 알고 하시면 더욱더 만족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곽수술, 이견 없어요. 그냥 윤곽수술밖에 답이 없어요. 광대 줄이고 싶은데 뭐 물론 여기 만졌을 때 지방이 좀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 지방 흡입을 약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지방 흡입이 윤곽수술보다 낫다,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윤곽수술이 더 효과가 좋던데요. 아무래도 저도 뼈를 치니까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물론 제 얼굴 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고객님들한테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윤곽수술을 한 다음에 지방 흡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뭐 한 개가 뭐 낫다, 무조건 소프트 윤곽 뭐 지방 해가지고 한 게 낫다 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당연히 뼈를 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클 수밖에 없고 조작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뼈를 조작하더라도 연무적 조작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뼈를 조작했기 때문에 흡입을 하든지 리프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시술로 윤곽수술 효과 낸다?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워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윤곽주사. 윤곽주사가 효과가 있냐 없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맞았어요. 맞았고 이 효과를 봤어요. 만져보면 확실히 느낌도 이 간단하게 주사 몇 방 놓은 것밖에 없는데 줄어들고 훨씬 얼굴도 갸름해진 느낌 받았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윤곽주사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맞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반복 시술이 필요하게 되고 여러 번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윤곽주사도요, 비싼 데는 엄청 비싸게 받고, 그리고 여러 번 맞게 되면 결국에 수술비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이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윤곽주사가 한 번에는 몇만 원, 비싼 데는 몇십만, 몇백만 받는 데도 있지만 보통 몇만 원 정도로 간단한 시술입니다. 다만
효과 기간이라든지 또 여러 번 맞았을 때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이 좋습니다. 얼굴에 있어서는 뭐 대략 봤을 때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수술이냐 시술이냐 뭐 이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선택하는 차이인데, 다만 내가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하는 게 있어서 양쪽을 상담을 다 받아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긴 좋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입장이 달라요. 내가 수술이 메인이면 누가 물어보면 수술 좋은 점만 얘기하겠죠. 시술이 메인인 사람은 수술 무조건 디스할 겁니다. 고객님들도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보신 다음에 나한테 맞는 게 뭘까? 나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걸 선택하겠어 라고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오늘 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인사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